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오늘 7장 들어갑니다. 7장 이 교재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기획할 때 7장을 설명드리려고 6장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장 들어가기 전에 쭉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2장에서는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웠죠. 정수가 또는 실수가 또는 문자가. 그리고 3장, 4장, 5장은 논리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장에서는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웠던 거고, 그 숫자가 어떻게 저장되고 연산되는지 하드웨어에 의해서 그걸 배운 게 3장,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은 이제 컴퓨터, 큰 의미의 컴퓨터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큰 의미의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배웠으니까 그 컴퓨터 상에 들어서 실제로 실행되는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떻게 CPU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배울 건데, 쉽게 말하면 기계어는 0101 이진수로 표현된 어떤 코드를 말하는 거죠. 어셈블리어는 이진수는 인간이 기억하기 불편하니까 해당하는 이진수를 영어 단어로 치환시켜 놓은, 매핑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기계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계어 프로그래밍을 공부함으로써 컴퓨터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다들 불편해 하십니다. 싫어합니다. 이 티셔츠 인터넷에서 그냥 구한 이미지인데요. 영어도 아니고요. 숫자도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런 걸 인터넷은 이제 외계어라고 하던데, 우리가 배울 기계어는 이런 외계어는 전혀 아닙니다. 의미는 언어고요. 잘 조직화된 어떤 언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를 배우려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PC 또는 랩탑 등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기계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십 년 전의 하드웨어에 비해서 지금 하드웨어가 엄청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기계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는 펩8이라는 교육용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그 교육용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기계어, 돌아가는 어셈블리어를 배울 겁니다. 7장을 보시면 7.1절부터 7.7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요 7.12절은 개괄적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3장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펩8이라는 가상 머신에서 기계어 프로그래밍을, 어셈블러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7.3절부터는 실제 실습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듣는데 조금 지루함이 덜 할 텐데, 7.12절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배울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뭐 그렇게 반대로 7.3절부터 먼저 보고 7.2절을 보고 오셔도 됩니다. 좀 교재가 7.12절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7.1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1절은 앞에서 1장에서 드린 것처럼 어떤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란 뭔가, 고급 프로그래밍이란 언어란 뭔가, 그리고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소스 코드가 어떻게 기계어로 변환돼서 실행되나,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수필 듣듯이, 에세이 듣듯이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쉬운 언어, 어려운 언어. 모르겠네요. 이제 저급 언어. 이 저급이라는 게 이제 low level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급 언어라고 하는데, 퀄리티가 낮다는 말은 아니죠. 조금 단순하다는 뜻의 언어입니다. 저급 언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이런 low level 랭귀지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아마도 사용하셨을 듯한 C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급 고급으로 따지는 기준은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인가, 인간에 가까운 언어인가, 따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언어, 내추럴 랭귀지와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만든 거죠. 저급 언어는 기계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하드웨어에 밀접한 부분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언어가 기계어나 또는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근데 저급 언어는 기계어는 기계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에서 돌아가는 기계어가 다르고요. PC에서 IBM PC에서 돌아가는 기계어가 당연히 다릅니다. 기계가 다르니까 그 기계에서 돌아가는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의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기계마다 다른 기계어를 써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급 언어를 쓰죠. 그래서 C와 같은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이제 컴파일하면 해당하는 기계에 적합한 기계어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어에 종속적이지 않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급 언어와 기계어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포크레인과 호미. 포크레인이 고급 언어고요. 호미가 저급 언어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의 호미에 비한 장단점이 생각나시나요? 뭐 생산성이 높다? 가 가장 큰 장점이겠죠. 빨리 땅을 팔 수 있죠. 그런데 포크레인을 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란 말은 그만큼 숙련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대신 호미는 공부할 거 없죠. 손에 쥐어주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생산성이 낮습니다. 같은 땅을 파려고 하면 호미는 날이 새는 거죠. 그렇지만 호미의 장점은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어는 하드웨어를 미세하게 컨트롤할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미와 포크레인 이 장단점을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급 언어의 구현 기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소스 코드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기계어로 변환되나. 어차피 컴퓨터가 실행할 거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로 작성된 기계어로 바꿔줘야겠죠.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방식, 인터프리터 방식.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컴파일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고 합니다. 번역과 통역의 차이점이 뭐죠? 번역은 보통 책을 번역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한꺼번에 한국어로 된 책으로 컴파일합니다. 번역하죠. 그렇게 해주는 놈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제가 통역이라고 했죠. 통역은 문장 단위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 특히나 자바스크립트나 인터프리터 같은 언어는 한 줄씩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줄씩 저급 언어로 변환돼서 실행되는 겁니다. 사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이 컴파일러에서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링커라는 말은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하나의 파일만 쓰지 않을 수도 있죠. test.c를 쓸 수도 있고요. test2.c를 쓸 수도 있고요. 소스 코드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오브젝트 파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단계를 링킹, 그렇게 하는 놈을 링커라고 합니다. 뭐 세부적인 문장 단위 설명은 제가 생략했는데요. 교재를 각자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참고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등의 과목을 배우시면 컴파일러라는 과목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파일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참고로 표시하였습니다. 고급 언어,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은 이제 고급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죠. 요즘은 뭐 언어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컴파일러를 만들면 되는데 컴파일러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언어가 지켜야 되는 문법 사항만 명시를 할 수 있으면 컴파일러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SH는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종류를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C 같은 언어는 절차형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시저럴 언어라고 하죠. 절차형 언어란 말은 프로그램이 작성된 순서대로 쭉 실행된다는 거죠. 예전에 1970년대에 만들어진 프롤로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쯤에 이제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에 따라서 이제 고급 언어가 막 생기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언어로 나온 게 뭐 프롤로그 또는 리스프 같은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를 논리형 언어라고 합니다. 논리형으로 그러면 뭐 참, 거짓, 명제 이런 뜻이 단어가 떠오르시죠? 논리형 언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절차형 언어하고 다르게 어떤 명제들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참 거짓인 어떤 명제들을 써주면 해당하는 언어가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어떤 사실을 도출해내는 거죠. 절차형 언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즉 과정을 기술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본질이죠. 논리형 언어는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규칙들, 이걸 이제 팩트, 즉 사실과 룰,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팩트와 룰을 명시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절차는 없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렇게 막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또 함수형 언어라는 게 있죠. 이 함수라는 말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조금은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요. 함수형 언어 요즘 많이 쓰는 게 뭐 스칼라나 뭐 클로저 같은 것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함수형 언어 써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 밑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자식 컴퓨터가 나왔을 그 즈음부터 이제 고급 언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서 어떤 언어가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냐를 이제 쭉 감만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C 언어가 언제 생겼냐, C++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재밌을 듯 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제 많이 썼던 또는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에요. 여기서 설명드린 언어들은 이제 상식적인 면에서 뭐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한 언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7.1절의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2절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7.2절은 계속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게 좀 편하진 않은데, 근데 7.2절을 듣고 나시면 7.3절부터 실제적인 실습을 병행한 설명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7.2절을 들으시면서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듣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7.2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